한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라의 아버지, 마을 제분소에서 일하던 그레고리가 실종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야간 술자리에 나갔다 돌아오지 않았다고들 했지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그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침묵이 번졌고 말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조용히 기도가 열렸고 아이들은 눈치껏 집 밖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실종이라면 이렇게까지 숨죽이진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두카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건가요? 마두카는 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레고리는 지난달 알렉세이의 방에서 나온 문서를 훔쳐본 사람이에요. 기록을 옮기던 중이었고 누군가에게 넘기려 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야곱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부에서 누군가가 그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게 더 무서워요. 그 말은 야곱의 가슴 한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 마을은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 훨씬 깊은 침묵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다는 건 그만큼 쉽게 부서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날 밤 야곱은 관사에서 불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모포를 덮고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두카였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따라와 주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둘은 말없이 마을 가장자리에 오래된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무너진 외양간과 오래된 수레가 방치되어 있었고 바람이 부는 소리조차 나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마두카는 외양간 안쪽의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언젠가 마을 남자 셋이 누군가를 매질하는 걸 본 적 있어요. 목소리를 들으니 그레고리였어요. 그 다음 날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식사했고 기도했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야곱은 숨을 삼켰습니다. 왜 나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죠? 마두카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이 마을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평화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다는 걸. 그 말은 눈보다 차가웠고 숨보다 무거웠습니다. 야곱은 마두카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라의 얼굴을 봤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을 살리면 나도 조금씩 회복된다고. 그런데 지금은 누굴 살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마두카는 처음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분명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해준 것만으로도 어쩌면 뭔가를 시작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야곱은 다시 관사로 돌아와 오래된 종이 위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보고서도 아니고 일기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가 보고 들은 것을 남기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마을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는 느꼈습니다. 이 마을의 평화는 이미 금이가 있었고 누군가는 그 금을 눈으로 덮고 있다는 것을요. 마을은 하얀 폭설에 휘감겼습니다. 눈발은 쉬지 않고 내려앉아 나무들의 가지마다 무거운 짐을 지우고 좁은 골목길을 숨기듯 덮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아침마다 밖으로 나가 걸으며 이 고요한 세상에서 무언가가 점점 더 무겁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무게는 눈보다 차가웠고 보이지 않는 균열이 마을 안을 금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입구에서 알렉세이의 부하들이 급작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붉은 외투를 입은 그들은 무자비한 표정으로 주민들의 집을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부수거나 가구를 뒤지며 금지된 서적이나 의심스러운 문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죽였고 아이들은 떨며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라비 요세프는 조용히 제단 앞에 서서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마저 무력해 보였습니다. 야곱은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미약했지만 가슴 한켠에선 분노와 무력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때 마두카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젠 멈출 수 없어요. 제국은 이곳을 완전히 장악하려 합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넘어가면 모두가 위험해져요. 야곱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무기조차 없는 우리에게. 마두카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눈 속에 작은 불씨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불씨가 커지면 눈을 녹일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마을의 어두운 골목에서 한 젊은이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요세프 라비님이 붙잡혔습니다. 알렉세이 부하들이 그의 서재를 수색하다가 반체제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마을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라비가 잡혔다는 소식은 마을의 중심이 흔들리는 신호였고 모두의 마음속에 깊은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야곱은 고개를 들고 마두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마두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없다면 우리는 더 빨리 무너질 거예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마을 회당 지하에서 비밀 회합을 열었습니다. 고요한 숨소리 사이로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들은 하나둘씩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기는 없었지만 그들에겐 지키고자 하는 삶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눈 속에 묻힌 진실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곳이 무너지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마두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려 마을을 숨기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켜진 불씨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눈 아래 잠든 이방인이 이제는 그들의 일원이 되었음을 모두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멎은 새벽 마을은 전쟁터처럼 조용했습니다. 알렉세이와 그의 부하들이 대거 마을 중심가를 점령했고 감시의 눈초리가 사방에 번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경계심을 불태웠습니다. 야곱은 관사에서 마두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무거웠고 숨결마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마두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젠 선택해야 해요. 우리는 맞서 싸울지 아니면 이대로 무너질지. 야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서 싸운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알고 있습니까? 마두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우리가 지키는 건 단순한 마을이 아니니까요. 밖에서는 총성이 울리고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이 숨어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지도자들과 주민들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야곱은 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총이나 칼은 없지만 진실과 의지가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서로가 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결의는 눈 속에서도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렬했습니다. 다음 날 알렉세이는 마을 광장에서 공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반체제 인사들을 낙인 찍고 협박하며 마을 사람들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야곱은 그 현장을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속의 불꽃이 더욱 타올랐습니다. 마두카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야곱은 눈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이 눈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 순간 마을 전체가 하나로 뭉쳤고 눈 속에 숨겨진 그들의 진심과 힘이 알렉세이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결전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문화와 신념 그리고 존재를 걸고 벌이는 싸움이었고 야곱과 마두카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겨울이 서서히 끝나가던 어느 날 마을에는 낯선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모두의 눈빛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알렉세이와 그의 부하들은 물러났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과 기억은 마을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야곱은 마두카와 함께 마을 광장을 걸었습니다. 그곳엔 이제 깨진 유리창 대신 새로 달린 창틀이 반짝였고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은 천천히 녹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두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견뎌낸 이 시간들이 언젠가는 누군가의 기억이 되겠죠. 야곱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있음을 남겨야 합니다. 그들의 발걸음마다 눈물이 얼었던 흔적이 녹아내렸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조금씩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사라는 어느새 건강을 되찾아 아이들 사이에서 웃음을 퍼뜨리고 있었고 라비 요세프도 무사히 풀려나 마을을 지켜보았습니다. 마두카는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야곱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마을 사람들과 진심으로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눈 아래 숨겨진 진실들이 언제든 다시 그들을 시험할 수 있음을. 그렇기에 그는 매일 밤 창밖으로 보이는 먼 설산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눈이 녹을 때까지 이곳을 지키겠다. 눈 속의 이방인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과 운명을 함께하는 한 사람이 되었고 그 운명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